안녕하세요. 참된 인생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인생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만큼 갖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문학에서는 원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소위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또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친지와 친족, 그리고 동료, 자기를 중심 삼고 어우러진 그 공동체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 부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하는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미가 없다면 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뜻이 없으면 의미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프레임, 관점입니다. 내 인생을, 그리고 내 미래를, 그리고 역사를,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행복을 결정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는 신체적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참 그 사람이 잘생겼고 또 좀 키도 훤칠하고 또 비유가 참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했을 때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시절에 키가 좀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고 키 큰 사람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체력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많은 정보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이 또한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성입니다. 그만 얼마만큼 아름답고 이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수용할 수 있는 감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체력, 지력, 심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행복을 결정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인은 심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력의 요인은 첫 번째는 자아성찰입니다. 우리가 나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분수를 모른다,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를 이해하고 내가 얼마만큼 참을성이 부족한가, 인내심이 부족한가, 아니면 얼마만큼 내가 의지가 강한가, 이런 내용들을 스스로 안다면은 자기 스스로를 통찰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 성찰이 가능하면은 두 번째는 뭐냐? 자기 통제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열정적일 때 그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야, 참 멋있다. 그 열정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정이라는 말은 집중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공부할 때 노는 걸 생각하고 놀면서 공부를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큰 성과를 얻어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말은 일할 때 일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노는 그런 집중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심리학 가운데에서 감수성을 말합니다. 감수성은 타인을 이해하는, 타인의 마음을 수용하고 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감수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타인을 관리할 수 있는, 상대를 향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리더십. 그것이 바로 심력입니다. 이처럼 다섯 가지 요인이 잘 조화되고 충족됐을 때 그 사람은 행복을 향해서 자기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행복 지수의 결정 단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부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고 정자와 난자는 수정을 하고 배란을 하고 그 기능이 형성되고 발달되고 적응해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 어머니 복중에서 10개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남자의 정자가 형성되는 것이 약 72일, 여성의 난자가 형성되는 것이 약 28일 이렇게 소요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숙성기간, 세포가 분열되면서 형성되는 그 기간에 그 사람의 생각, 행동, 습관, 철학이 정자 속에 그리고 난자 속에 내재되기 때문에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 가지고 자녀가 태어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생활 습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닮아나서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느냐, 얼마만큼 희생적이고 상대를 위하면서 정말 순결하고 고귀한 사랑을 통해서 그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생명의 탄생을 놓고 보면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저도 일남 삼녀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 많은 상을 받고 재산이 증식되고 또 승진을 하고 여러 가지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이 있지만은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통해서 얻었던 그 기쁨, 그건 이 시간에도 잊을 수가 없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서 부모에게 정말 갚을 수 없는 큰 선물을 드린 겁니다. 그런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자녀를 통해서 그런 기쁨과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고 봉사하고 소위 종처럼 자녀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는 것, 이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장을 하면서 누구라도 사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남성과 성숙한 여성으로 성장한 하나의 궤도입니다. 그러니까 질풍노도와 같은 그 사춘기의 때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시기를 얼마만큼 슬기롭게, 얼마만큼 성장과 성숙의 계기로 삼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춘기 때는 성충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자기 완성을 위해서는 남성 호르몬이 강한 자는 여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이 강한 자는 남성 호르몬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발로되는 때가 언제냐면 사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를 잘 관리해서 참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멋진 남자와 여자, 성숙한 청년, 남성과 여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행복 주세 결정은 결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런 아주 속된 말을 주변에서 하기도 합니다만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은 행복의 궤도에 들어서느냐 이탈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관문입니다. 정말 이상적인 상대를 만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룬다면 행복의 궤도에 진입을 하게 되겠지만 그 결혼이 잘못됐을 때, 그 결혼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상처를 입고 이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가정이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결혼이 행복의 진입로라면은 행복으로 진입한 하나의 궤도라면은 잘못된 그런 결혼은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또한 결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결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결혼은 단순한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가의 혈통과 가문의 전통과 양가의 모든 내용이 신랑 신부를 통해서 합일되는 참으로 우주적인 그런 성스러운 의식이 바로 결혼이다. 따라서 그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은 물론이지만 양가의 부모의 축복을 받고 친지들의 축복을 받고 형제들의 축복을 받는 그런 결혼이야만이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의 참사랑 성취는 이처럼 행복의 요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가정 완성은 행복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속성, 그 사랑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눌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소위 부부의 사랑을 횡적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부의 사랑은 조금이라도 나누어지면 깨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의 사랑이 크고 아내의 사랑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다른 남성에게, 다른 여성에게 나눠지게 되면 그 자체가 깨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종적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풍부해집니다. 자식이 하나만 있으면 부모의 사랑이 정말 클 것 같지만 그 자녀가 많이 태어나고 형제가 많을수록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더 큰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참사랑의 속성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사랑은 뭐냐? 저는 가장 중요한 사랑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은 자기로부터 가는 어떤 관심, 그거 아니고 상대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상대로부터의 관심입니다. 그런 사랑이 없으면, 상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어떨까요? 무관심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는 책임감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게 되면 책임감이 강해집니다. 한 여성은 약할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어머니는 뭡니까? 사랑해야 될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 어머니의 강한 의지와 책임감으로 인해서 그 가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존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무시를 한다. 그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또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그 사람의 단점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내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하는 이해를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심과 책임과 존중과 신뢰와 이해가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이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된 인생, 참된 행복의 강의가 2탄이 준비되었습니다. 그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